요즘 6.27 대출 규제로 주요 지역 아파트 갭 투자 과열이 확실히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시장이 당분간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틈새 시장을 찾아야겠죠. 틈새 시장 중에서 토지는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모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되는 토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갭 투자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게요. 토지 투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출 규제 영향 적음 토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장기 보유 시 자산 가치 상승 가능. 특히 개발 예정지나 정비사업 예정지 토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수 있어요. 아파트처럼 임대 수익은 없지만 개발 호재 시 큰 시세 차익이 가능해요. 리스크는 없을까? 현금 유동성이 필요해요.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아파트보다 거래가 느리고 매수자 찾기 쉽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수도권 역세권, 정비사업 예정지, 교통호재 지역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해야 해요. 단기 차익보다는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로 접근해야 해요.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 시점에 매수 타이밍 고려해야 해요. 그러면 서울 인접 60분에서 70분 이내 대략적인 토지 시세 찾아볼까요? 인구 기준으로 저평가 지역을 선정해 볼게요. 바로 원주인데요. 원주보다 입지적으로 매력적인 지역들은 많으나 이미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 시세인지라 비교적 저평가된 원주로 선정해 보았어요. 왜 원주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주는 단순히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 도시가 아니라 넓은 땅 수도권 접근성, 인프라 확장성 행정 지원 산업 클러스터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중부권 핵심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어요. 기업들에게 선호되는 이유는 단순히 서울과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입지적 정책적 인프라적 강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원주가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서울과의 접근성. 중부 내륙고속도로, KTX 원주역, 원주 강릉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요. 수도권에서 60분 이내이니 물류비가 절감되고 인력 수급이 용이해요. 2. 넓은 산업용지가 확보 가능해요. 수도권은 토지가 부족하고 규제도 많은데 원주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확장성이 높아요. 최근 발표된 산업단지만 총 480만 평 규모예요. 3. 반도체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교육센터,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등 국비 사업 진행. 엔비디아 원주 교육센터 설립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판을 바꾸는 신호탄으로 원주는 지금까지 저평가된 도시였지만 이 교육센터 설립은 기술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의미해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인근 토지가 중장기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유치 목표로 파운드리 대체 부지 230만 평 확보. 4. 전력 용수 인프라 확보 계획. 신강원 변전소 하루 2천만 볼트 전력 공급 가능. 북한강 수계 하루 50만 톤 용수 확보 계획. 5. 행정적 지원과 원스톱 기업 서비스. 원주시청은 투자유치과를 설치하여 기업 지원 원스톱 실무지원단을 운영 중입니다. 착공, 허가, 보조금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괜찮은 지역이라면 지가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억 예산 기준으로 괜찮은 위치 찾아볼게요.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지목인 임야 또는 전답인 토지를 중심으로 도로 전면 여부 용도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 건축 가능 여부도 따져봐야 해요. 예상 평당가가 저렴하다고 바로 투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전면 토목 공사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건축 가능성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전 투자 시 고려사항. 지목이 대지라면 토목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또한 도로 전면 여부가 관건이라 전면이 없으면 진입로 공사비가 급증하게 돼요. 경사지와 평지에 따라 성토절토 비용의 차이가 커요. 기반시설 유무에 따라 정화조, 전기수도 인입 비용이 추가돼요. 그냥 원형지로 보유하다가 팔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10년, 20년 보유하다가 상속할 게 아니라면 토목 공사 후 가치를 몇 배 올려서 매도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실사용이라면 당연히 건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해요. 도로 전면, 성토, 배수로 등 기본 토목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실수요가 아니라면 대부분 가치 상승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토목 공사 후 건축 가능 토지로 전환시켜야 평당가가 상승해서 시세 차익에 유리해요. 자금이 넉넉하다면 넓은 토지를 확보해서 건설사 같은 시행, 시공사에 통매각해도 돼요. 우리는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에 넓은 평수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토목공사와 건축허가가 완료된 작은 평수의 필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 내가 임대사업으로 창고, 주차장, 컨테이너, 무인 카페 등으로 활용해도 되니 이쯤 되면 최소한의 기반 시설은 무조건 필요하겠죠. 건축이 꼭 답은 아니지만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할 수 있다는 자체가 프리미엄이에요. 오늘은 저평가 지역과 건축 가능한 토지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는 수도권 교통망을 집중 분석해 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